지금 왜 이게 우리나라에 이토록 이슈냐. 단종됐거든? 피부과 갈 필요 없다고. 부지런히 발라도 된다고. 보통 무슨 용도로 쓰면 여드름 치료제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농도부터 싹 바르기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강한 거를 발라버리면은 벗겨지고 뻘개지고 아주 피부가 난리가 나요.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야지 되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피부가 젊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단종됐거든? 네? 그게 뭐예요? 스티바 A는 뭐예요? 스티바 A가 비타민 A, 바르는 비타민 A. 20 크림, 레티노 A 크림 같은 게 있네. 동아제약 20 크림이 있네. 그럼 스티바 A 건 왜 단종이지? 스티바 A가 오리지널인데 단종됐어. 레티놀이 거의 피부과 막 문 닫을 정도로 엄청 좋은 성분이라고. 이게 레티놀이 있고 레티날이 있고 막 그러는데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좀 더 순한 느낌? 근데 레티놀이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좋아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진짜 많이 좋아지는데 모공도 좋아지고 세수 심착도 좋아지고 막 진짜 거의 망병통짝처럼 막 좋아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뒤져져 막 붉어지고 막 가렵고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리고 내가 최근에 써봤었던 마스크팩은 비타민C랑 함량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되게 순하게 만들었다. 근데 진짜 순해. 그럼 레티날이라는 말은 나 지금 처음 듣네. 요즘 화장품 크림 회사에서 레티날이라고 또 생겼어. 만들어낸 건가? 일단 레티노익 액시드라는 것은 비타민 A 그 자체. 이거는 활성화된 상태. 그다음에 레티놀은 활성화되기 전 단계. 그래서 얘가 피부에 흡수가 되면은 레티노익 액시드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요. 비슷한 효과를. 레티날은 그 중간 단계. 레티노익 액시드와 레티놀의 중간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통칭해서 레티노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고, 지금 왜 이게 우리나라에 이토록 이슈냐. 원장님이 맨날 나와가지고 피부과 갈 필요 없다고, 비타민 A만 부지런히 발라도 된다고. 티바 A라는 약물이거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영상. 그분이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 그 업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분은 피부과 전문의시고 성공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신 거는 맞지만, 그분의 말을 정면 반박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스탠스가 좀 다르다. 그분은 이미 여드름 치료나 레이저 치료, 우리나라의 미용 피부과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서 너무너무 큰 돈을 버셨고 이미 크게 성공하신 분이라 더 이상 피부과 와라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아예 없는 분들, 약간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팩트 체크를 먼저 하자면 비타민 A 유도체거든요. 레티노익 액시드 유도체거든요, 레티놀은. 근데 그것은 하는 역할은 셀 턴오버를 빨리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턴오버가 빨리 되니까 밑에서 빨리 그 피부가 재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질이 막 떨어져요. 레티노익 액시드가 뭐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스티바 A도 그 농도별로 있어요. 0.05%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0.5%까지 4단계까지 있거든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그래서 동아제약 아까 말하던 스티바 A가 오리지널인데 요즘은 스티바 A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제품이 다른 연고 추천. 동아제약 20 크림이나 레티노 A 크림, 태극제약 이런 것들 0.01부터 시작해요. 0.01%, 0.025%, 0.05% 농도로 출시돼요. 단계별로 농도를 높여가면서 출시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한다.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무슨 용도로 쓰면 여드름 치료제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드름이 모공을 덮고 거기에 과각화가 되면서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피지가 고이고 고인물이 썩듯이 거기에 있는 피에크니라는 세균이 자라면서 염증이 되고, 그게 여드름인데 과각화된 걸 녹여버리니까 셀 턴오버 돼갖고 벗겨버리니까 이게 피지 배출이 밖으로 잘 되니까 여드름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로 원래 쓰이는데 이거를 저농도부터 싹 바르기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레티노익 액시드 강한 거를 발라버리면은 벗겨지고 뻘개지고 아주 피부가 난리가 나요.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셀 턴오버가 점점 빨라지니까 주름 개선되는 거죠. 우리가 레티놀 화장품, 아이오페 이런 거 전부 다 주름 개선 화장품, 아이크림이다. 저농도이겠지만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주름 개선 기능이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피부가 젊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과연 병원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느냐?
그거는 좀 다른 장르의 얘기지. 그게 굉장히 그 미세하게 농도를 적절한 송도로 스스로 조절해갖고 이거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를 내겠지만 일반인이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거기엔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레이저와 필링의 효과 일부를 낼 수 있다 정도는 팩트. 피부과 시술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뷰티 주사도 맞는다고 미국에서 MMN이랑 NAD. 네, NAD 요즘 얘기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PDRN 이후로 요즘 나오는 또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NA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사를 맞는 게 확실히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거죠. NAD를 바르는 것과 NAD를 주사 맞는 것과 네. 비교를 했을 경우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먹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주사를 맞거나 먹는 게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는 맞는데 NAD는 고민 안 해봤네. NAD가 바르는 게 나오나? 나와요 요즘. 앰플이나 이런 데에서 MNN도 N크림도 있고 NAD 앰플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얼굴에 발라가지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양은 극미량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500ml를 발랐다. 그럼 1ml도 흡수되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냥 발라가지고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긁어버리잖아요. 레이저로 긁은 다음에 바르면 상처가 난 다음에는 좀 더 잘 들어가는 거. 근데 발라놓고 거기다가 비닐로 밀폐해버리면 좀 더 잘 들어가고 이 정도지 좀 더 잘 들어가는 게 10배가 잘 들어가. 그러면 500mg 발랐는데 10mg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500ml 주사 맞아버리는 거랑 얘기가 좀 딴 얘기지. 영역이 다른 영역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베이스가 연고 베이스, 기름 덩어리 뭐 그런 크림 덩어리지 실제로 액티브한 성분은 극미량이다 다. 그 다음에 그것마저 정말 액티브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함량이 조금 떨어지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거보다 함량이 좀 더 떨어지면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있어야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고 그거보다 덜 조금 들어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흔히 쓰는 화장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성분인데 왜 뭐는 전문 의약품이고 뭐는 일반 의약품, 뭐는 화장품 뭐냐 함량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수백 배, 수천 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NAD가 노화에 좋다고? 아니 그렇게 근데 안티에이징 그 효과가 입증이 됐고 N-아세틸시스테인이 N-아세틸시스테인 맞죠? 니코틴아마이드 이게 검증이 된 거는 맞고 되게 핫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누클레오타이드. 요즘 미국에서는 그 뷰티 주사를 미국이처럼 뷰티 주사로 맞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I'm gonna NAD for the rest of my life and I'm never gonna age. This is what it's become.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NAD 주사 있어요. 그거를 맞으러 오는 사람도 드물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가정에서도 맞을 수 있게 미국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미국은 주에 따라서 법이 다른데 간호사 너스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간호사들도 교육받으면 미용 주사하고 레이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주는 어떤 주는 간호사 아무런 자격증 없어도 6개월간만 교육받으면은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별로 법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미국의 드럭스토어 가보면 CVS 같은 그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까지 거기서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것들도 꽤 있어요. 나라마다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원장님은 뭐 바르세요? 나는 지금 집에서 바르는 거는 아틀리에 코롱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듬뿍 짜가지고 아침마다 샤워하니까 듬뿍 짜갖고 몸에다 할 때 쓱쓱 발라요. 몸에 먼저 발라 얼굴 먼저 안 바르고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 몸에다 쓱쓱 바르면은 내 여기랑 여기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쓱쓱 바르면 여기 좀 묻잖아, 남잖아. 그걸 얼굴에다 발라. 왜냐면 얼굴에다가 바르잖아요. 나 얼굴 되게 기름지거든. 그러면은 막 번들번들 거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몸은 건조한데.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챙겨서 바르는 거는 별로 없어. 그 하나로 다 바르신 거? 원래 남자는 우로스 하나잖아. 올인원을 떠나서 몸부터 버렸다는 건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성 제품, 화장품으로 알려진 것이 아이오페 뭐 이런 종류 레티놀 제품이 안티에이징으로 제일 좋다는데 나는 레이저 맞으면 되고 보톡스 맞으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 많은 남성분들은 공감하시죠. 샤워도 올인원, 스킨케어도 올인원. 그래도 선크림은 꼭 챙겨 바르셔야 합니다. 빅보스 3008